요즘에 기상 전문가로 등극하신 것 같아요. 이제 먹구름에 의해서 이번 주에 이제 폭풍우, 태풍 예고하셨는데 아직 안 왔어요. 오늘 비 왔잖아요. 오늘 비 왔으니까. 정말 비 많이 왔어요. 근데 이게 그거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다라는 의혹과 관련된 문자가 공개되냐 안 되냐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점상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캡처본 문자를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알고 있고 또 뉴스토마토 언론사에서 이거 없이 기사를 썼다면 상당히 무책임하고 여러 가지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점상의 문제다. 태풍이 약간 진로를 바꿨을 수도 있고 지금 약간 또 다른 고기압에 부딪혀가지고 정체 현상을 보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언젠가는 곧 공개가 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태풍이 상륙을 할지. 네. 뭐 근데 이게 그 태풍이라는 게 조용할 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무것도 폭풍 전야. 그렇죠. 폭풍 전야가 무서운 것이지 이게 언제 오지? 그러니까 잔비 뿌리는 거는 스콜성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봐서는 지금 뉴스토마토 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건이 별거 없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저는 지금 따져보면 한 언론사가 가장 최고의 권력자를 상대로 어떤 아주 권력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제기하는데 이게 그냥 허투루 툭툭툭 던지듯이 할 문제는 아닐 것이고 회사의 명운을 걸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체크할 부분들이 있지 않겠냐. 좀 그러게 뭐 지레짐작이 되고요. 일단 이 그 짤막한 기사가 나오고 나서도 여권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했지 않습니까? 김웅전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터질 게 터졌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관련해서 문자 안 받은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여러 사람들이 김건희 여사와의 문자 내용들을 자랑삼아 하고 다닌 경우도 있었다. 라고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지금 숙성시키는 단계다. 그래서 저는 추석 전에는 아마 마무리 완결되는 정도 수준의 어떤 기사가 그러니까 뭐 폭풍의 그 바람이 불어오지 않을까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쪽에 뭐 아는 기자분들이 있으니까 가끔 통화해요. 네.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반 정황적인 뭐 통화도 하고 취재도 하고 증거도 확보하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취재하면서 여러 당사자분들이 한 얘기들도 다 취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뭐 캡처본뿐만이 아니라 그때에 과연 권력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취재해서 보도하고 싶은 생각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전체 맥락을 좀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봐도 될까요? 저는 이런 얘기를 한 2년 전부터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는 말할 수 없는 정말 진짜? 그런 일까지 벌어졌어? 김준일 평론가가 풍문의 장성철이라고 얘기했는데 정보의 정보의 장성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그냥 공천 개입 문제 의혹 이것으로 그쳐질 건 아닐 것 같아요. 만약 먼저 보도가 된다면 상당히 좀 윤석열 정권을 위험스럽게 만드는 발화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패턴을 우리가 보면 네. 꼭 어떤 지금 장 소장님께서 얘기한 먹구름과 이 태풍을 떠나서 김건희 여사의 그동안의 우리의 행적들과 패턴을 보면 예전에 그 후보 시절에 그 서울의 소리 기자와 나눴던 대목 중에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이런 대목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가 최재형 목사와 나눴던 어떤 카톡 내용들을 보면 대화 내용 중에는 이제 뭐 통일 북한 문제 신경 쓰겠다라는 의지 피력 같은 것들. 그다음에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시절에 5번째 문자를 보낸 익심 논란 가운데 보면 당무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기사는 이제 공천에 대한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선출된 권력이 아닌데 본인이 마치 남편이 선출된 대통령이라고 해서 본인도 같은 지위를 누린다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국정에 대한 무한 책임을 느끼는 건 좋으나 그거는 남편인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책무고 직무지 본인이 아무리 국정이 걱정된다고 그 어떤 지위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어떤 패턴들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저는 이 기사의 신빙성들이 드러나게 됐을 때는 정말 이건 피할 수 없는 폭풍우가 될 것 같아서 좀 일단 저는 신빙성이 아예 없다고 보지 않습니다. 패턴 자체가 얘기해주고 있다. 보시죠. 이제 뭐 뉴스토마토가 입증을 하고 감내를 해야 될 부분이겠죠. 네. 김건희 여사가 그제 저녁에 이제 비공개 일정으로
순환구조대에 피자치킨 들고 가서 찾아가서 격려하고 마포대교를 함께 도보순찰하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지금 사진 보시면 중앙일보가 김건희 여사의 민생행보라는 칼럼에서 공개한 사진 보면 어려운이라는 현장 근무자 챙기는 민생행보라기보다는 어쩐지 상급자의 현장 시찰 느낌이 물씬 나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 다행이라고요? 네. 그냥 요 정도 수준의 관심은 오히려 다행이다. 왜냐면은 경제 문제. 주가가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낮지? 주식 문제. 남북 통일 문제.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현장지도 나가시면 더 큰 문제가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기까지가 아니라 여기서 붙으면요?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참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대통령 배우자 영부인을 국민이 선출하지 않았잖아요. 그분에게 어떠한 공적인 권력,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경찰분들을 가서 현장 지도하듯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막 손도 막 이런 사진을 대통령실에서 냈더라고요. 과연 그게 맞는 것이냐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명절을 앞두고 여사가 해야 될 메시지는 위로와 격려예요. 지시가 아니에요. 그 상당히 부적절한 일정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누가 보더라도 부적절한 뭐 행보이자 장면이었다고 봅니다. 보시면은 저런 거는 소방방재청장이나 행안부 장관이나 아니면은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지휘관들이 와서 해야 될 행보들이에요. 말씀한 대로 그냥 탁자에 앉아서 여러 가지 민심을 청취하거나 아니면 노고를 치하하면서 감사해야 하는 그 정도까지는 인정이 될 만하나 아니 다리 위에 가서 이렇게 허리춤에 손을 얹고 손을 이렇게 쭉쭉 펴가면서 이거 구조 개선이 시급하니까 보완이 필요합니다. 왜 본인이 그걸 판단하죠? 그거는 이 행정 영역에서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이 그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아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대통령 윤석열 영부남이란 얘기가 있다. 아니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나라의 운영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그런 행보다. 근데 저는 우려스러운 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가 시스템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굉장히 어지러워졌다는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의 뭐 명품백 사건부터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그다음에 본인이 갖고 있는 갖가지 의혹에 대해서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집권여당, 대통령실, 검찰, 권익위까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이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뭐 출장조사,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시스템을 언제까지 망가뜨릴 심산인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슈님이 이거를 물어보셨는데요. 이 사진을 왜 올린 거냐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사실 언론 취재가 없이 전송만 간 일정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했던 발언이나 모습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녹화니까. 이게 다 한 다음에 한번 보고 결재를 받아서 이제 보도 언론에 공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니까 뭐 장순칠 그 제2부속실장으로 내정됐다는 장순칠 비서관도 동행을 한 자리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온 발언들이 뭐 경청, 조치, 개선, 미흡 뭐 이런 말들이 말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발언이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메시지 이런 사진을 결재를 해서 내보낸 의도가 뭘까?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언론 릴리스가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 인식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여사가 왜 저러한 행보를 보이지? 저런 메시지를 내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사께서는 국정 운영에 무한한 책임감, 사명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여사께서? 여사께서. 네.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는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사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뭐 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 나서의 국정 운영과 관련해선 내가 뒷받침을 해주거나 앞장서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보와 메시지를 하는 거잖아요. 여사의 의지 같아요, 이거는.
나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야. 난 함께하는 사람이야. 난 단순한 내조만 하는 배우자가 아니야. 그거에 대한 생각이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의 이제 존재감을 더 이상은 숨길 수가 없겠구나. 뭐 그런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뒤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아저씨라고 하든 뭐 오빠라고 하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하면 되고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해서 일정 부분 관여가 됐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오빠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국정 운영은 잘 보세요. 이렇게 경청을 하고 찾아가서 조치하고 개선하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피자도 사주면서 보듬으면서 현장도 나가서 이렇게 수수한 옷차림에 이렇게 하면서 해야 이게 바로 국정 운영의 이미지를 주는 건데 왜 이렇게 못하는 거야. 답답해 죽겠네.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결국엔 참 이게 희화화되는 것인데 김건희 여사가 좀 속된 말로 오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알아야 되는 건 자살 예방의 날이라는 걸 보십시오. 본인의 명품백을 받지 않았다면 권익위가 저런 굴욕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걸 담당했던 국장이 스스로 자괴감에 목숨을 끊지 않았을 거예요. 직접적인 어떤 이유는 될 수 없으나 본인도 책임을 져야죠. 어느 정도 부담을 가져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그럴 자격이 있나라는 걸 돌아보면 못 나올 텐데 그것도 하필이면 자살 예방의 날이에요. 거기에다가 보면은 본인 스스로 지금 국정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이 명품백을 털어내는 것들을 국민들이 이거는 말끔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럼 좀 조용히 자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1월에 명품백 받았을 때는 슬그머니 어디 갔는지 두문분출하더니 이제 무혐의로 받으니까 나와가지고 뭐 내도란 듯이 또 뭐 활보를 하잖아요. 저는 도대체 국민들을 보고 이게 뭐지? 우리를 안중에라도 두나? 라는 어떤 좀 그런 화를 불러일으키는 행보라서 전 도무지 정상적인 사고라면은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됩니다. 전 그 사진에서 참 유익 있게 봤던 게 네. 마포대교에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막았겠죠. 그때가 6시 반 전후일 거예요. 해가 진력이니까. 네, 석양 빛이 보였죠. 네. 네. 퇴근 시간이에요. 거기를 막아놨어. 그래서 어제 차가 좀 막혔군요. 10일 날이니까 화요일 날 아닌가? 화요일. 와, 그 정말 국민들은 영문도 모르고 차가 막혀가지고 되게 답답하고 힘드셨을 것 같다. 통제 상황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차가 안 사진상으로 다녔잖아요. 보니까 네. 추정컨대 좀 그렇게 보이긴 했어요. 네. 참 그 자전거 타고 그런 분도 경호원분이 막 막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좀 국민을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러한 좀 작은 포인트에서 국민의 생활의 불편함은 생각지 않는 건가? 그런 아쉬움도 들더라고요.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오늘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건희 여사는 돌아오는구나라고 했어요. 경향신문이 김건희라는 비극2라는 컬럼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의 조력자가 아닌 정치 동업자다. 시스템으로 제어되지 않는 내밀한 동업자. 그러니까 이순자 여사나 최순실의 국정농단과도 비교할 수 없다고 비판을 했더라고요. 최소한 저는 그 전두환 씨 배우자였던 이순자 씨가 이 정도까지 국정개혁한 거는 본 적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영부인 부패 의혹이 많았죠. 예, 사실. 부패 의혹이 많았던 것이지 몰래.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나와서 지시하고 뭐 조치하고 하는 국정에 본인이 그냥 주체가 돼 버렸잖아요. 김건희 여사는요 민간인입니다. 공적 지위가 없어요. 그리고 그걸 하라고 하지도 않을 뿐더러 해서도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대놓고 국가 시스템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국가가 맞습니까?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뭐 지금 경향신문 칼럼을 얘기를 좀 하셨는데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도 거의 이러한 비슷한 류의 칼럼이었어요.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김건희 여사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런 제목으로 그동안 막 여권의 여러 가지 분란된 상황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한동훈과 윤석열 대통령 화해시켜라, 둘 사이를 복원시켜라, 그래야 보수 우파가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김건희 여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보수 우파 진영에서도 상당히 걱정이 많은 거예요. 지금 김건희 여사의 행보, 역할,
그 영향력에 대해서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전엔 동아일보에서도 지적을 하고 이번엔 조선일보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아요. 국민들의 시선, 평가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는 행보들 내가 뭐가 문제인데 왜냐?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큰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제2부속실이 지금 설치가 돼서 공사 중이라고 하잖아요. 사무실이. 그때는 이러한 부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제대로 된 보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여사의 이제 사람이란 게 품성이란 게 잘 바뀌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이 부속실을 통해서 어떤 제어 장치가 필요한 거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어가 되느냐가 근데 이제 아닌가요? 최소한의 장치죠. 이 부속실을 통해서 누가 들락거리는지 어떤 일정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갈 수 있는지 판단을 해주잖아요. 이 부속실이 생기면 이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나 이런 데를 가면 마치 국정에 개입하는 것처럼 보니까 안 됩니다. 이런 최소한의 제어 장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국민들한테 고백을 했잖아요. 본인의 허위로 살아온 인생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저는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적절하지 못했다. 사과를 했고 저는 조용히 내조하겠다 했지만 그 약속마다 깼어요. 그러면은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돋보이고 싶고 일단 두 번째는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잘 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람이 안 바뀌기 때문에 제어 장치는 최소한으로 작동만 할 뿐이라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또 상상조차 못할 부분이고 조선일보 칼럼을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이 대표 사이에 어떤 부분들을 화해시켜라라는 역할을 준 것들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의 갈등이 김건희 여사로 인해서 촉발되지 않았냐라는 것을 뭐 은연중에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증이다. 반증이죠. 김건희 여사가 풀어라.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선언을 풀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도 좀 좋아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그런 행간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뭐 적절한 뭐 지적일 수도 있고 참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이 참 불행하다. 김건희 여사 한 분 때문에 참 대통령도 집권여당 대표도 온 국민도 힘들다. 전 억울해요, 진짜. 왜요? 뉴스 바사삭에 좀 섭섭하기도 하고. 왜요? 여기 출연하신 정호김 전 의원님이 장성철이 말이야 자꾸 한동훈하고 김건희 여사랑 만나가지고 화해하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마음 심기가 불편하다고 그러셨잖아요. 조선일보에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세요. 김건희 여사의 현실적인 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게 조선일보 칼럼의 주요한 내용 아니겠어요. 저 억울하다. 저 이거 쇼츠 만들어주세요. 네? 이미 PD님. 만들고 있을 거예요. 만들어주시면 있으시구나. PD님 듣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또 그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 오후에 있어요. 이제 전주 손모 씨가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주가 조작에 100억 원대 돈을 댄 이 분이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는데 지금 2심에서는 구형이 됐잖아요. 이분이 어떻게 될까? 이 선고 결과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변곡점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변곡점이 온다 한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 또 따지고 보면 출장조사 아니면 굴욕조사 할 건데 이제는 김건희 여사는 이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본인 위주로 자주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포대교도 저는 그런 자신감에 행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 그 공범 손 씨가 방조의 혐의로 추가로 기소가 돼서 결국에는 재판 2심에서 선고가 나겠지만 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기소를 하려고 마음 먹었으면 진즉했기 때문에 압박은 받을 수 있으나 여전한 상태로 뭉개고 갈 공산이 크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그렇게 이 재판 판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동치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불행한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그러면 안 되나 윤석열 정부의 특별한 김건희 여사는 늘 법의 예외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과 무관하게 잘 본인의 행보대로 살 것이다. 불행한 일 아니겠습니까? 서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검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무혐의 처분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기소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혐의 처리를 하는 순간 직권남용에 걸릴 수밖에 없는 법리적인 해당 사항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검사들이 그러한 위험도를 스스로 자초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처럼 그냥 뭉개고 갈 것 같다. 그래서 나중에 정권이 바뀌게 되면 그때서야 새롭게 좀 조사를 하고 처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뭐 다른 공범들의 판결이 그렇게 김건희 여사를 처리하고 처분하는데 큰 영향력이 있다? 결정적인 계기가 될 거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